제2시에 내려온 이후로 나도 모르게 아침마다 아버지에게 지난밤 잘 주무셨어요? 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대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 헛간에 들어가 앉아있던 날도 아버지는 작은 방에 앉아 잘 잤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수면장애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는데도 지난밤 잘 주무셨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젊은 날의 아버지. 하루일을 마친 그을린 모습으로 대문을 밀치고 들어와 식구들과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고 난 후 이른 저녁부터 가늘게 코까지 골며 깊이 잠들던 아버지. 아버지가 깊은 잠을 자던 집은 우리 가족의 안식처였다는 생각.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지. 아버지가 편하게 깊은 잠을 자는 집은 든든했다. 그런 아버지가 어느 시절부터인가 잠을 자지 못하고 목류병 환자처럼 집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니느라 피로에 절어 혼절하는 상태가 될 때까지도 나는 모르고 있었다니. 여동생이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 올 것을 권유했지만 아버지가 거부했다. 엄마가 아파서 서울을 자식에게 가 있는데 당신마저 갈 수는 없다고 했다. 내가 아버지도 서울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아버지는 내게는 좀처럼 내지 않던 화까지 냈다. 잠 좀 편히 못 잔다고 환자 취급을 하냐? 나는 아버지에게 서울에 가기 싫으면 CC의 병원에라도 가보자고 했다. 나는 어쨌든 아버지의 뇌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다. CC는 제이씨가 속한 도의 도청 소재지로 아버지가 다니던 예수병원이 있었다. 어렸을 때 제이씨 사람들이 크게 아프거나 입원할 일이 생기면 찾던 병원이어서 나는 지금도 그 병원이 CC에서 가장 큰 병원이라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서울행은 막무가내로 거부하니 CC의 예수병원에 가봐야겠다고 했을 때 여동생이 그 병원은 이제 옛 명성이 되었다며 CC 이름이 붙은 대학병원에 가라고 했다. CC에 대학병원이 생겼느냐고 물으니 아직도 모르고 있어? 태어난 고장 일에 관심 좀 가지시지 하며 웃었다. 제이씨의 변화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찌 CC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알겠느냐고 했더니 여동생은 언니는 맨해튼에 대해서는 잘 알 텐데 첼시마켓에서 어디 있고 에밀리인지 에이미인지 하는 빵집일까지 알더만 하다가 이내 그냥 그렇다는 얘기야 했다. 내가 그랬던가? 나는 아버지에게 병원에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랜만에 나랑 CC에 놀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물었다. 대답을 안 하는 것으로 퉁치는 아버지에게 틈만 나면 CC에 다녀오자고 하니 아버지는 마지못해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가겠다고 했다. 알리면 왜 안 되는데 아버지? 걱정 끼치기 싫다. 그런 아버지에게 내가 뭐라 할 수는 없었다. 나 또한 걱정 끼치기 싫다는 이유로 그동안 아버지가 내 집에 오는 것도 막았던 사람이었으니까. 아버지와 함께 간 CC의 거리는 몰라보게 변해 있어서 시외버스에서 내린 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자 아버지가 저기서 택시를 타고 가자며 앞장을 섰다. 내가 택시 안에서 변화한 CC의 거리를 내다보며 망박한 표정을 짓자 아버지가 저기 보이는 것이 전동성당이고 저기가 새로 생긴 한옥마을이라고 일러주었다. CC를 설명해주는 아버지는 정말 나를 데리고 놀러가는 사람 같기도 했다. 예약을 하고 왔는데도 2시간을 기다려서야 수면장애 검사가 시작되었다. 검사 전에 아버지의 상황과 병력을 세밀히 적어야 했는데 나는 그때마다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다. 설문지에 간단한 내용을 작성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같이 자는 사람이나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어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아버지 잠 습관에 대해 묻다가 나는 아득해지곤 했다. 엄마의 기억에 의하면 아버지가 밤에 자다가 일어나 우두커니 앉아있기 시작한 지는 30년이 지났고 격한 잠꼬대를 시작한 것은 20년은 지난 이야기이며 자다가 일어나서 마당을 서성거리다가 헛간에 들어가는 일도 15년 전부터 있어온 묵은 것들이었다. 왜 그런 말씀을 이제야 하세요? 너나 이제 하는 일이지. 내가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문지 하나 작성하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심란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수면장애 검사를 마치고 나흘 후 나 혼자 CC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을 때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던 의사는 올 육체는 쉬고 싶은데
뇌의 일부분이 잠들지 않는 거라고. J씨 병원 의사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했다. J씨의 의사나 C씨의 의사나 약속이나 한 듯이 아버지의 몸은 늙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라 해가 지면 자고 싶어 하지만 뇌는 깨어있는 거라고 했다. 의사들과 비슷한 말을 했던 또 한 사람은 여동생이었다. 다만 C씨의 의사는 오래 방치해온 수면장애로 아버지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도 했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도 동시에 겪고 있다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를 지금 알아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도 했다. 초기라면 우울증과 불안, 공황장애 때문에 수면장애가 온 것인지 그 반대인지를 관찰해서 치료법을 찾았겠으나 지금은 분리해서 관찰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서로 엉겨붙어 있다고. 단기간에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질문에 의사도 정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우문이었을 것이다. 사람마다 과거가 같을 수 없듯이 잠들지 못하는 이유도 모두 다를 테니까. C씨의 병원에 다녀온 후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이 자주 어두워지면서 아버지의 내속을 상상하곤 했다. 한밤중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뇌를 검색해 호두알처럼 생긴 뇌의 이마엽이며 솔방울샘이며 기억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뇌내의 구조를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했다. 아버지의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잊지 못하고 있기에 온전히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지, 아버지가 자주 울고 있는 것도 아버지의 뇌는 알고 있는지. J씨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C씨의 의사도 심리치료 병행을 권유했다. 아버지 연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치매 발병률도 높아진다며 의사가 병원 내의 심리치료실에 연결을 해주려고 했으나 나는 보류했다. 아버지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알 수가 없었으므로. 약물치료 처방전을 받아서 여동생에게 보내면서 아버지가 심리치료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물으니 여동생은 힘들 거라고 했다. 이미 자신이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권유해 왔으며 의사를 만나보기도 했는데 아버지가 의사 앞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내게 말 안 했어? 나는 엄마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여동생에게 하고 있었다. 언니가 듣고도 잊었을 거야. 나는 말했었니? 나는 막막해서 눈을 꾹 감아버렸다. 나는 어떤 시간을 보냈길래 엄마에게서는 너나 이제 하는 일이지라는 말을, 여동생에게서는 언니가 듣고도 잊었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있을까?